변경에 맞게 굉장히 상당한 얼굴로 하고 오셨네요. 자, 지금 원래는 첫 번째가 카메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였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오래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마 이 카메라랑 같이 메이크업의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자, 저희가 메이크업을 왜 할까요? 메이크업 왜 할까요? 예뻐 보이려고요. 그죠? 그리고 어려 보이기 위해서, 자신감 있어 보이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합니다. 자,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얼굴로 이렇게, 당당하게 앉아 계시긴 한데요. 자, 저희가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도 하지만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게 되면 훨씬 더 선명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겠죠. 메이크업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계, 그리고 사진을 찍었을 때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아까 강사분께서 이거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메이크업에서도 사진을 찍기 위한 메이크업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연주회 메이크업, 파티 메이크업, 그리고 내추럴 메이크업, 어른들 만날 때는 막 이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아니면은 사진 찍을 때는 사진을 찍을 때 그런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잡는다면요, 눈밑을 일단 첫 번째 단계에 밝혀주시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쁜 액세서리를 하고 여기에다 펄을 확 쓰고 요즘에 유행하는 입술에 버건디 와인 컬러를 바르고 그 대신에 눈밑에 이렇게 펴야 있어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모델분이 예쁘게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포즈를 잡고 있는데 저 밑에 다크서클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진이 과연 예쁘게 보일까요? 아무리 팔등신의 미인이라고 해도 굉장히 칙칙하고 어둡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는 눈 밑에 어두운 부분을, 어둠의 그림자를 밝혀주시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단계 눈밑을 먼저 밝혀줄 건데요. 자, 눈밑은 내 피부톤보다 한 반톤 정도의 컬러, 밝은 컬러의 컨실러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이거 되게 탐나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눈 밑에 쓰는 컨실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모델분은 피부톤을 이미 컬러 테스트를 했어요. 컬러 테스트를 해서 중간톤, 약간 웜샌드 정도의 컬러가 지금 선택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피부톤보다 반톤 밝은 컬러를 이용해서 눈밑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 모델분한테는요, 양쪽 다 하면은 재미없어요. 한쪽만 해서 뭐가 이렇게 딱 예쁘게 됐고, 뭐가 밝혀졌는지,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되겠죠? 반쪽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첫 번째 포인트, 눈밑을 밝혀주신다라고 했어요. 자, 저희가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눈 밑에 그늘이 져 있게 되면 굉장히 얼굴톤이 칙칙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 눈밑을 밝혀주시는 단계예요. 근데 대부분 사진 찍으실 때 각도를 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사진 셀카 잘 찍는 방법 하니까 15도 각도랑 30도 각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사진 찍을 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찍었던 기억이 나요. 아까 오면서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얼굴 턱선이 되게 넓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30도 각도로 이렇게 찍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돼요? 얼굴도 좀 갸름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여요?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눈이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30도 각도에서 잘못 찍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눈밑이 그늘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각도와 조명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메이크업을 통해서 굳이 내가 각도를 잡지 않더라도 조명에 정말 이렇게 있지 않더라도 그런 것처럼 조명을 잘 받은 것처럼 각도를 잘 잡은 것처럼 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에 눈밑을 밝혀줬는데요. 자, 지금 많이 차이는 아마 이쪽이 조명이 좀 있어서 조금 밝아 보이긴 하는데 아마 앞에 계신 분은 되게 잘 보이실 거예요. 그죠? 공간이 좀 좁아서 뒤에 계신 분들도 되게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밑이 밝아지면 얼굴 톤이 밝아지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많이 안 하셔도, 피부 메이크업을 두껍게 안 하셔도 예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일단은 눈밑이 밝아진 다음에는 이제는 파운데이션을 써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리퀴드, 액상 타입, 지금도 많이 쓰시긴 하세요. 근데 내가 좀 커버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추럴한 느낌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리퀴드 타입, 액상도 좋지만요. 이렇게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스틱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좋은 커버력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피부를 화사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칙칙해 보이는 거 싫으시죠? 네, 어두워 보이는 거 싫으실 거예요. 다들 화사해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피부 메이크업, 피부 톤 어떻게 하세요? 네, 밝게 하시는데 밝은 게 아니라 하얗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피부톤 하얗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여요? 봤을 때도 되게 창백해 보이고요. 얼굴이 더 커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사진까지 프레시 켜서 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더 커 보인다거나 얼굴이 밋밋해 보여요. 각이 살아 보이는 게 아니라 밋밋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 피부톤에 똑같은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피부 톤을 나는 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늘 뭐 증명사진 아니면은 오늘 뭐 가족사진 아니면은 이렇게 뭐 셀카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해서 셀카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피부톤에서 한 반톤 정도만 어두운 컬러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톤 이상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닝 메이크업 됩니다. 그러니까 반톤 이상 어두워지지 않게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눈밑 전용 컨실러를 썼기 때문에 눈밑 제외하시고요. 대부분 파운데이션 바를 때 아마 볼가에서 콧망울 안쪽 먼저 바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먼저 바르게 되면 붉어있는 부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사이드 쪽까지 파운데이션 많이 안 바르셔도 되겠죠? 자, 그러게 되면 사진을 찍어도 내가 꼭 화장을 안 하고 그냥 내 쌩얼이, 내 맨 얼굴이 정말 좋았던 것처럼,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파운데이션 바르실 때는 콧망울에서부터 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 발라주시고 남은 여분으로 가볍게 연결해 주듯이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바르게 되면요. 떠볼게요.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근데 보게 되면 약간의 붉은 느낌이 조금 더 깨끗하게 정돈이 돼서 내 원래 피부가 좋았던 것처럼 균일했던 것처럼 톤을 보이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단계 얼굴의 그늘, 눈 밑에 어두움을 좀 더 밝혀주시는 단계고요. 파우더를 이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 파우더 어디다 바르는 게 좋을까요? 파우더 T존 또 어디다 바르는 게 좋을까요? C존. 네. U존은 아니시죠? 네. T존, C존, U존. 자, 얼굴에서는 파우더를 해야 되는 부분 T존 맞습니다. 네, T존도 T존 위주로 발라주시는데요.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는다, 셀카를 찍는다, 아니면은 그냥 뭐 아까 전처럼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요. 조금 그러니까 약간 매트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눈썹 뼈 있는 부분이랑 요 안쪽에 있죠. 콧망울 안쪽에서부터 약간 팔자주름 있는 거 살짝만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송보송하기가 아니에요. 보송보송하기가 아니라 너무 번들거리는 느낌 없이 약간 유분감만 살짝 정돈하는 느낌으로 파우더를 발라주시면요. 사진을 찍었을 때 특히 눈썹 뼈 있는데 번들번들 거리면요. 약간 땀난 것처럼 보여요. 더운 데서 있게 되면 땀난 것처럼 볼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이 물론 촉촉하면은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너무 촉촉하게 보이게 되면요. 이 부분이 더 움푹 들어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스라고 하죠. 이 부분과 뭐라고 해야 되나? 팔자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살짝 파우더 처리해서 약간의 번들거리는 느낌을 정돈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딱 빛을 받았을 때 지금 보이세요? 하면 보게 되면 되게 여기가 뺑뺑이 보이고 매끈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까지 이제는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밑 밝혀주시는 거, 두 번째는 내 얼굴에서부터 번들거리는 부분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 눈썹 뼈 있는 부분, 그리고 노스 있는 부분과 약간의 팔자 안쪽 부분 파우더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볼터치, 블러셔를 할 건데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블러셔 단계입니다. 아무리 아이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도요. 얼굴이 혈색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진 딱 찍었을 때 창백해 보이고요. 눈 스모키 메이크업 했어요. 얼굴
블러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강하게 보여요. 눈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눈에 비해서 이 볼의 면적이 넓어 보입니다. 자, 저희가 블러셔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할까요, 블러셔? 볼터치. 색이 있어 보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약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왜 할까요? 어려 보이려고 자동 볼터치 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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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스러우시면 저도 쑥스러우면 약간 홍조가 살짝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블러셔를 하는 이유는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요, 눈 밑도 좀 밝아 보이고 굉장히 얼굴도 슬림해 보이는 좋은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파운데이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톤을 발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죠? 피부는 되게 예뻐 보여요. 매끈하고 커버도 잘 되고 정말 백자 도자기처럼 굉장히 매끈해 보이는데 톤이 똑같다 보니까 이 하얀색 벽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진을 찍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넓어 보여요. 그래서 블러셔를 하는 이유, 얼굴에 혈색도 주면서 어려 보이긴 하지만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러셔 위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위치를 잘 아시는데 대부분 이 볼 중앙에서부터 미소 지었을 때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한다라는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볼 중앙에서부터 하시고 여기서만 계속 맴돌으세요. 여기 볼 중앙에만 계속 둥글게가 되실 거예요. 자, 볼 중앙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네. 볼 중앙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볼 중앙에만 하게 되면요, 이 사이드 쪽이 내 피부톤이 그대로 보이죠? 그러면서 얼굴이 더 가디져 보이거나 더 넓어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볼이 더 작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러셔를 하실 때는 볼 중앙에서부터 발라주시되 또 묻히지 마시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여분으로 약간 사선으로 내 사이드 쪽까지 살짝 연결해서 발라주셔야 돼요. 네. 볼 중앙에서부터 발라주시면서 살짝 사이드 쪽까지 가볍게 연결해서 발라주셔야지만이 얼굴에 혈색이 살짝 돌면서 내 볼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지니까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셔의 좋은 효과. 그래서 눈 밑 밝혀주고 파우더 정리해야 되는 부분 가볍게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블러셔까지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사진 찍었을 때 내가 굳이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해도 하나도 안 했어도 사진을 찍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혈색 있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빨리 알려드리면요,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대부분 브론저라는 걸 많이 하실 거예요. 얼굴 윤곽, 수정, 대부분 저희한테 와서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메이크업 방법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사진 찍거나 연예인들만 하는 메이크업, 특별히 뭐 연주회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럴 때만 하는 메이크업 방법 중에 하나가 브론저였습니다. 근데 브론저는 요즘에는 다들 하시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브론저만 잘 하셔도 돼요. 얼굴 되게 작아 보이고 굉장히 건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65일 브론저를 다 해요. 제가 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질문 드렸겠죠. 자, 브론저를 했는데요. 브론저를 하면 좋은 효과가 예전에는 브론저를 했을 때 정말 여기는 하얗고요.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하얗고 여기 까매서 어떻게 돼요? 원숭이 브렛나루 시커멓게 여기 어둡게 까맣게 생기는 그런 메이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브론저는 티가 나면 안 돼요. 저 티 나나요 지금? 안 나죠. 속으로 아마 저 아티스트는 피부가 까매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브론저를 하실 때는요, 내 얼굴에서부터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광대뼈랑 이 턱라인이죠. 자, 광대뼈에서부터 먼저 발라주시면서 약간 볼터치까지 연결해 주시고요. 남은 여분으로 턱라인 해주시면서 턱 이 안쪽에만, 얼굴 안쪽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목 있는 쪽 있죠. 이 라인까지 같이 연결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좀 이렇게 삼자 이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치워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까지 가볍게 연결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 특히 포토 메이크업 할 때 저희가 브론저를 꼭 써드려요. 그러게 되면
얼굴은 더 작아 보이면서 이목구비가 좀 더 뚜렷하게 살아 보이는 그런 음영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 메이크업에서는 눈에도 음영을 줄 수가 있지만 얼굴에도 음영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블러셔를 했다면 입술을 해야 되는데 입술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빛의 속도로 지나갈 거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이 메이크업, 음영 메이크업이죠. 대부분 이제 음영 메이크업을 할 때는요, 펄을 많이 안 써주시기 좋습니다. 특히 포토, 사진 찍으실 때는요, 저희가 여권 사진 찍으신다고 오셔서 메이크업을 받으신다면요, 펄은 거의 안 써드려요. 하나도 안 써드려요. 펄을 잘못 쓰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찍으실 때, 컨셉을 갖는 그런 화보 촬영이나 이런 게 아닐 때는 그 초록색, 파란색, 특히 파란색을 많이 안 써드립니다. 잘못 쓰게 되면 눈이 굉장히 피로해 보이고 좀 날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눈을 조금 더 깊게, 은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음영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눈에 한 것도 지금 음영 메이크업이에요. 근데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리면 저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시는데 아마 지금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좀 느낌이 틀리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이 메이크업에서 저희가 쉽게 코는 얼굴의 기둥이라고 하고요. 눈썹은 얼굴의 지붕이라고 말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눈썹이 너무 올라갔거나 너무 내려가게 되면 이미지가 되게 틀려지겠죠. 제가 눈썹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되게 못돼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눈썹이 약간 달인의 그 수제자처럼 눈썹이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거나 좀 많이 두껍거나 그러게 되면 되게 착해 보이긴 하지만 왠지 뭔가가 믿음이 안 가는 저 분이 정말 아티스트 맞나? 대부분의 눈썹이요. 내 눈에 맞게, 내 얼굴에 맞게 눈썹이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눈썹이 또 일자인 눈썹이 유행이에요. 내 눈썹을 크게 벗어난 눈썹. 나는 아치형인데 일자 눈썹이 유행이라고 해서 일자 눈썹으로 하다 보면요. 내 얼굴에 굉장히 안 어울리는 언밸런스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눈썹을 그리실 때는 내 얼굴에 그리고 내 눈썹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눈썹의 형태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눈썹을 다 뽑지 않으니까 일자 눈썹이 못해요. 요즘 약간 눈썹이 원래 아치형으로 났기 때문에요. 자, 눈썹을 이제 먼저 그릴 건데요. 자, 눈썹을 그릴 때도 음영이 있습니다. 강약이 있어요. 흐려졌다, 진해졌다, 흐려졌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검은색 테이프 붙일 것처럼 똑같은 컬러를 썼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짱구 눈썹, 네, 맞아요. 저 생각 못했는데 짱구 눈썹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부분 눈썹을 그리실 때 앞에서부터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머리가 진해지기 때문에 약간 인상이 몰려 보인다거나 약간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에도 음영이 있습니다. 음영을 주게 되면 이마가 더 이렇게 볼록 튀어나 보이는 입체감을 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진해야 되는 부분이 눈썹 산이에요. 그리고 앞머리와 눈썹 꼬리 부분은 흐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실 때는요. 눈썹 산에서부터 눈썹 꼬리 부분 없는 부분 먼저 채워주시고요. 자, 브러쉬에 남아있는 여분으로 앞머리 부분 살짝 채워줍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눈썹 산이 가장 진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썹 산에서부터 뒤로 흐려져야 되는 부분 눈썹 꼬리 살짝 터치해주시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여분으로 앞머리 부분 살짝 빗어주시는데 요 꼬리 앞머리 부분 빗으실 때도요. 그냥 위에만 채우지 마시고요. 그리신 다음에 뿌리, 제일 첫 번째 시작한 뿌리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칠해주시게 되면요. 약간 음영이 들어가면서 눈매가 더 깊어 보이는, 꼭 여기에 노스섀도우로 이렇게 바른 것처럼 깊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눈에다가 아이호를 막 만들지 않아도 굉장히 깨끗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깊이감을 줄 수가 있어요. 약간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아이섀도우 할 건데요. 아이섀도우 깨끗하게 하는 게 좋겠죠. 음영 메이크업에서는 무조건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아이섀도우 이렇게 바르면요. 대부분 이제 겨울에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에는 땀나고 유분나고 그래서 눈 밑에 번지고 눈 위로 이렇게 번지고 특히 이제 호커 부리신 분들은 라이너가 누가 그리고 갔는지 1시간 있다가 라이너가 이렇게 또 다른 라이너가 하나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아이섀도우를 썼을 때, 라이너를 했을 때 깨끗한 느낌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아이베이스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시죠. 파운데이션 밀착력을 두기 위해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듯이 눈두덩이, 눈꺼풀에도 아이베이스라는 제품을 바르시게 되면 아이섀도우를 했을 때 좀 더 깨끗하고 밀착력 있게 그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펄을 안 쓴다고 했어요. 아이 메이크업에서 펄을 안 쓰도록 할 텐데요. 자, 펄이 없는, 여기는 이제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 펄이 안 들어가 있는 컬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펄이 없는 이 컬러가 핫코코아라는 컬러네요. 따뜻해 보이는 컬러죠. 대부분 아이섀도우를 할 때요, 어디 먼저 바르시나요? 아이섀도우 하실 때. 네? 중앙? 여기야? 또 나는 다른 데서부터 바른다. 깜짝 놀랐어요. 귀 먼저 바른다네. 눈꼬리. 또 나는 대부분 눈꼬리 아니면은 중앙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많아요. 앞에서부터 바르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앞에서부터는 바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예전에는 아이섀도우 바를 때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는 아이 메이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어울리시는 분도 있지만요, 대부분 잘못하게 되면 끝에가 강조돼 보이기 때문에 눈이 오히려 더 작아 보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찝혀 보이거나 끝에만 강조되어 보일 수가 있어서 눈이 더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약간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은 더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를 바르실 때는요, 가장 저희가 색깔이 진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죠? 진해야 되는 부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네? 라인 맞아. 눈썹이 나 있는 라인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섀도우를 바르실 때는요, 라인에서부터 쌍꺼풀 있는 안쪽이 아니고요, 쌍꺼풀 안쪽에 눈썹이 나 있는 부분에서부터 살짝 위로 펴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쌍꺼풀, 대부분 쌍꺼풀 안쪽에 바르세요 라고 했는데 훨씬 더 디테일하게 라인에서부터 바르시면서 브러쉬에 남아있는 여분을 이용해서 아이홀 안쪽으로 가볍게 펴발라줍니다. 자, 컬러는 중간 톤의 컬러예요. 예전 같으면 이제 메인 컬러라고 하는데 중간 톤의 컬러인데 대부분 아이홀 안쪽으로 다 바르세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좀 진한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다 바르면은 칙칙해 보이지 않을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의 눈이 아마 옆에 계신 분들 있다가 한 번씩 같이 한번 쳐다봐 주시면은 눈이 외국 사람들처럼 라인이나 쌍꺼풀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쌍꺼풀이 있어도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요, 섀도우를 하셔도 이게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쌍꺼풀 안쪽에만 바르게 되면 눈을 떴을 때 안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라인을 정말 저는 한 0.8mm 정도 그려야지만이 한 0.3mm 그렸다. 그렇게 느낌이 나는 눈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라인이 안으로 들어가는 눈매가 많기 때문에 아이홀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셔도 펴바르셔도 돼요. 그럼 떠볼게요. 그냥 은은하게 음영을 주어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에서부터 가볍게 펴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 컬러를 다시 한번 스모키 라이너 브러쉬 이용해서 라인이 가장 진해야 된다고 했죠? 자, 라인이 진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에서부터 먼저 발라주시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여분으로 살짝 위로 펴발라줍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원래 모델 눈이 쌍꺼풀이 되게 두껍긴 한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껍긴 한데, 이 눈인데 바르니까 이렇게 좀 더 눈매가 은은하게 음영이 들어가 보이는 느낌으로 좀 더 선명해 보이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이 표현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맨 마지막에 스파클, 펄이 들어가 있는 섀도우를 같이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스파클 섀도우는 제가 라인 후에 한번 마무리 단계에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라인을 살리는 메이크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그죠? 아이라인을 진하게, 입술 라인을 진하게, 눈썹을 선명하게, 그죠? 뭔가가 되게 선명하고 진한 느낌으로 많이 했는데요. 그
그 메이크업을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인위적인 느낌? 진한 느낌? 아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그리실 때도 이렇게 음영 메이크업을 했다면은 라인을 최대한 얇게 그냥 내 눈매가 선명해 보이는 것처럼 바르시면 좋은데 컬러는 블랙이 아니라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 이용해서 이렇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분도요, 쌍꺼풀이 위로 두껍게 있긴 한데 이 아이라인 부분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눈매예요. 그래서 라인을 조금 두껍게 그려도 라인이 두껍지 않아 보이는 그런 눈매를 가지고 있어요. 해볼게요. 조금 더 칠하니까 어때요? 더 투명해졌죠? 네. 그리고 약간 점막까지 네, 눈이 어때요? 네. 그래서 라인과 속눈썹은 여자의 자존심이에요. 타일처럼. 그래서 대부분 라인을 그리시면 마스카라를 안 하시거나 마스카라를 안 하시면은 이제 라인만 이렇게 한 가지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라고 하면요, 마스카라를 꼭 권해드리고요. 마스카라도 나는 너무 번져서 잘 안 한다라고 하면은 뷰러, 아이리시 컬러를 이용해서 눈썹에 컬만이라도 좀 주시게 되면 눈에 볼륨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에서 마지막 종결자죠. 그래서 눈에 볼륨을 줄 수 있는 마스카라 가로로 해서 발라주시고요. 가운데 발라주시고 세워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올 한 올 발라주시게 되면 눈썹에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해 보이는 이렇게 또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속눈썹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더부에도 속눈썹이 좀 많이 나 있는 분들은 마스카라 가볍게 해서 발라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깨끗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더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요, 눈이 어때요? 원래 큰 눈이긴 한데 1.5배 커졌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45도 각도 이 사진 찍게 되면 눈이 정말 이렇게 인형 눈처럼 크게 투명하게 나오겠죠. 자, 근데 제가 펄을 맨 마지막에 한번 써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자, 펄을 많이 쓰면은 효과가 역효과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 포토 메이크업에는요, 너무 번들거리게는 안 해요. 너무 번들거리게 안 하고요. 펄을 안 씁니다. 하이라이트 안 합니다. 하이라이트를 하더라도요, 화이트 파우더나 그냥 가벼운 느낌의 투명한 파우더로 그냥 얼굴에 투명한 화사한 듯한 느낌만 줍니다. 자, 근데 만약에 눈에 나는 조금 더 볼륨감,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입자가 조금 두꺼운 느낌으로 전체 싹 바르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약간 볼륨감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눈동자 탑 부분에서부터 가볍게 연결되는 느낌으로만 살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을게요. 자, 조명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 가운데 부분이 빛을 받으면서 빛나 보이는데 앞뒤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는 펄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더 눈이 이렇게 더 둥글게 더 큰 동그라미 반원이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눈이 더 깊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반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좀 펄을 줘서 조금 더 볼륨감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처음부터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펄을 많이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T존이나 특히 사진 찍으실 때는 T존이나 뭐 눈 밑에 하이라이트 펄 섀도우 절대 쓰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